예, 안녕하세요. 김사훈입니다. 수상공인 기심정결, 창업 강의인데요. 본 강의는, 코로나,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공부하실 내용은 혼족 특화 아이템인데요. 사실 요즘 혼족, 나홀로족, 1인 세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1인 세대 아니면 나홀로족, 지금 오늘 제가 타이틀로 올린 혼족, 이 혼족을 타깃으로 하는 아니면 혼족이 되어서 스스로 창업의 주인공이 되는 다양한 방법, 구체적인 요즘 트렌드,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과 창출 방법까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 혼족, 과연 이 트렌드라는 차원에서 이 소비 트렌드 관점에서 나홀로족의 소비 스타일 과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혼족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제가 쭉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과연 혼족을 겨냥한 혼족을 핵심 타깃으로 하는 핵심적인 아이템 과연 무엇일까? 업종별로 외식업, 판매업, 서비스업 이 업종별 아이템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1997년 사업자이기 때문에 25년 넘게 사업자 인생을 살아오고 있고요. 늘 어떻게 보면 사업자라는 자체가 뭐 직원도 있고 이렇게 쭉 합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늘 나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 혼족이라는 부분이 낯설지는 않습니다만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비대면, 언택트 소비와 함께 부상하는 키워드가 바로 다름 아닌 혼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이 혼족을 겨냥한 좀 대단한 아니면 유니크한 아니면 좀 저평가된 어떤 아이템은 없을까? 과연 그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한번 저의 어떤 전문가적인 인사이트를 같이 공유하는 시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혼족 트렌드, 라이프 스타일, 과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먼저 혼족, 나홀로족이죠. 사실은 1인 가구, 1인 가구, 1인 세대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혼족이라는 게 아마 나홀로족이 처음 부상하게 된 게 2000년 밀레니엄 시대 이후에 한 10년 정도 지난 한 2010년 무렵부터 이 나홀로, 1인 뭐 이런 키워드가 뭐 이런 그 트렌드 시장을 분석하는 핵심 키워드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혼족이라는 게 지금은 뭐 누가 들어도 우리 대한민국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 소비 주체들은 혼족 그러면 혼자서 열심히 소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뭐 이렇게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만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혼족, 나홀로족, 1인 뭐 1인 세대, 1인 소비자 이런 부분들은 그게 말이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1997년 제 사업체를 그때 창업하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전문 컨설팅업도 운영을 하지만 직접 매장도 한번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저쪽 서울 강남구 삼성도 무역센터 뒤쪽에서 1, 2층 60평짜리 고급 일식집을 그 당시만 해도 저희 회사에서 직영한 적도 있거든요. 그 당시에 1, 2층 60평인데 1층 테이블 구조는 거의 대부분 뭐 1층이 대부분 30평, 2층 30평 구조였는데 1층에 주방 공간 빼고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한 20평 정도 공간에 테이블은 100% 4인 테이블이었습니다. 4인 테이블. 그래서 어쩌다가 점심시간에 이 4인 테이블에 한 사람이 딱 와서 앉아서
근엄하게 식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야, 경영자 입장에서는 4인 테이블이면 뭐 최소 2명 아니면 한 3명 정도는 앉아야만 경제, 어떤 운영 관리의 효율성 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4인 테이블을 혼자서 폼잡고 앉아서 식사하시고 계신 소비자들을 만날 때면 정말 난감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지금 빨리 먹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야, 다 드시도록 지켜봐 드리고, 밖에 나가서 야, 고급 승용차 뒷공무니에 90도로 절을 하면, 야, 저분이 지금 혼자 왔지만 저녁 시간에는 한 4명 모시고 회식하러 오시겠지, 뭐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뭐 직접 매장을 운영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야, 2000년 밀레니엄 시대 뭐 이때만 하더라도 1인 세대, 1인 고객은 뭐 우리 사회적 가치로도 상당히 크게 부상하지도 않았고, 특히 뭐 우리나라 지금 70만 음식점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사장님들이 1인 고객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닥 뭐 매력적이지 않다? 1인 고객보다는 최소한 3, 4인 고객, 그때만 하더라도 가족, 4인 가족이 기본이었죠. 그래서 4인 가족 기준, 그래서 4인 테이블이 제일 많았던 거죠, 사실은. 하지만 2010년이 지나고 2020년대에는 이제는 특히 코로나 시대와 함께 혼족, 나홀로족, 1인 소비자, 1인 고객들은 너무너무 친숙한 키워드가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때문에 창업시장에서도 야, 이런 1인 소비자들의 지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열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으면, 야, 이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시장에 이 제대로 공략하는데 미스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나홀로족, 혼족 이러한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화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 우리나라 5천만 소비자, 우리나라 5천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북한 인구까지 한다면 한 8천만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5천만 인구를 세대수로 나눠보면 한 2,300만 세대가 넘거든요. 이거를 2,300만 가정이 있는 거죠, 세대. 근데 2,300만 세대에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4인 가구가 제일 많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 4인 가구는 삑해봐야 20%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3인 가족이 한 17.4%, 그 다음에 2인 가족이 한 23.4%, 가장 많은 세대수는 1인 가족, 1인 세대, 1인 가구입니다. 무려 900만 세대. 전체 세대수의 40%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아마 피라미드 구조로, 전체 인구 구조를 보면 역피라미드 구조로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아마 지금 올해를 기점으로 거의 천만 시대로 지금 이미 진입했고, 초고령 사회 진입이죠. 전체 인구 중에서 20%가 65세 이상 고령자. 하면 일본의 1억 2,700만 소비자들, 일본의 인구 구조를 보면 1억 2,700만 중에서 26%가 이미 65세 이상 고령화, 즉 초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빨리 가고 있죠. 문제는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대부분 홀로 사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서울 수도권 대도시에서 혼자 생활하는 청년들, 이 나홀로 가구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4인 가족 평균이 아니고 1인 가족, 2인 가족, 1인 세대, 2인 세대,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합하면 지금 39.2%, 23.4%, 60%가 훨씬 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처럼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앞으로 미래 가치를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핵심 고객을 4인 가족이 아니라 1인 가족, 2인 가족,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혼족이 어떻게 보면 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객관적인, 정량적인 이 데이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창업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야 이제는 1인 소비자를 타깃으로 하는 영업도 중요하지만 창업시장도 최근에 임금 상승, 뭐 최저임금 상승이 2017년부터 계속 이 최저임금 상승이 가속화됐습니다만 뭐 최근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건비를 줄이면서 이렇게 비용을 줄이면서 창업자의 순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을 많이 쓰는 다인 창업보다는 어떤 그 혼족들이 직접 창업할 수 있는 1인 창업, 나홀로 창업 시장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9,160원, 야 이게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이다. 지금 2021년. 여기에 뭐 하루 8시간 정도 근무하고 그리고 뭐 이런 주휴수당까지 넣고 그럼 한 달 기준 한 209시간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직원 한 사람 쓴다면 최소 230만 원이 넘는 비용 책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 1인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이러한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최근에 이 혼족들이 야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코로나, 비대면, 언택트 영향으로 이렇게 혼족들이 생길까요? 라는 개념인지 아닌지를 좀 구체적인 시장조사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저쪽 마이크로밋 엠브레인이라는 서베이 업체가 조사한 거로 따르면 야 나홀로족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라고 어떤 무작위로 일반인 대상으로 이렇게 직접 질문을 한 데이터가 오픈이 됐던데요. 거의 한 86.9% 정도는 야 나홀로족의 증가는 당연히 시대적 흐름이다. 앞으로 나홀로족은 더 많아질 것이다. 모든 소비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나홀로족의 이미지, 첫째는 프리덤, 자유로워요. 43.1%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혼자 사는 거가 야 이런 외롭고 쓸쓸한 고독한 나홀로족이 아니라 자유로워요 야호 이렇게 외치는 이런 이미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컨셉은 야 혼자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야 엔조이 즐길 수 있어요. 31.5%. 그러면서 혼자 있으니까 너무 당당해요. 와 여유로워요. 혼자 있으니까 야 나의 삶은 나의 스스로 야 주도적으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생활하는 자립심 강한 야 나의 이 어떤 인생살이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야 코로나 시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야 늘 경제활동도 위축되고 어떻게 우리 자영업 사장님들 야 서울 수도권 자영업 사장님들이 특히나 많이 어려웠습니다만 반면 뭐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전국의 소도시 관광지 상권은 또 코로나 시대와 무관하게 열심히 이렇게 또 성과를 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는 항상 전반적으로 보면 좀 위축되고 어떤 대외적인 활동, 특히 영업시간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이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이고 위축되고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혼족이라는 키워드 중심으로 딱 바라보면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주변인들에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야, 인생 너무 자유롭게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 아닌가요? 나는 당당하고 여유롭게 나홀로족만의 나의 품격 있는 멋있는 나의 생활을 연출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이런 소비자들, 이런 국민들이 늘고 있다. 저는 이거는 정말 2000년대, 2010년대 트렌드와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코로나 시대가 낳은 혼족 트렌드, 혼족들의 어떤 가치 체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적으로 그렇다면 나홀로족은 도대체 먹거리, 놀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이거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나홀로족을 위한 다양한 이들이 어떤 서비스가 있길래 야 이렇게 여유롭고 즐겁고 자유롭게 당당하게 자기의 삶을 만끽한다고 응답합니까? 라고 보면 역시 나홀로족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다양한 서비스 아이템, 다양한 테마들이 거의 뭐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아마 지금 이 유튜브 방송,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 나홀로족이 야, 단순하게 혼자 와서 얼마나 쓰겠어가 아니라 혼자 오는 사람의 가치 창출, 그들의 이런 어떻게 보면 가려운 점을 터치만 해주면 아낌없이 지갑을 열 수도 있습니다라는 개념에서 혼족 스타일이 많아진다는 것은 창업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기회 요인이 커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 궁극적으로 창업자들은 그렇다면 야, 나홀로족이 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때에 따라서는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분석해서 그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야만 그들은 지갑을 열 거야. 늘 나홀로족이 야 스마트폰만 보고 열심히 스마트폰만 보고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야 그러는 게 아니야. 스마트폰 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야 그들의 니즈, 그들의 꿈, 그들의 미래 가치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마케팅 플랜을 고민해야만 아마 그들이 자연스럽게 지갑을 누구에게? 창업자에게 열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나홀로족의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관점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혼자 즐기려고 그래요? 같이 서로 같이 더불어 같이 하면 좋은 거지 왜 혼자 하려고 그래요? 이러면 혼자 즐기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여럿이 같이 하려면 야, 두 사람만 여행 가도 야, 마음이 안 맞아서 이렇게 야, 여행을 같이 떠났다가 올 때는 따로따로 오는 수요 많은데 여러 명의 같이 마음을 합쳐서 하나의 공간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게 스트레스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어떤 삶의 어떤 인간관계, 어떤 휴머니티가 결합된 릴레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야, 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눈치 봐야 돼요. 나의 성질머리대로 못해요.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예요. 하지만 혼자 즐기면 야,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나홀로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고 나를 중심으로 나의 1인칭 중심의 세상살이를 꿈꾸는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사회, 우리나라 이런 공동체 의식은 약화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우려의 시각을 표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동시에 어떤 사회적 신뢰, 어떻게 믿어 세상을 뭐 이런 믿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특히 혼족을 중심으로. 그리고 특히 혼자 있으면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잖아요. 저도 한때 이렇게 제가 자전거 열심히 뭐 MTB부터 뭐 한강에 자전거 타고 로드 자전거 타고 이렇게 나가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제가 커뮤니티에 활동을 하다가 제가 빠진 이유가 그런 커뮤니티 같이 생활하다 보면 자전거 클럽에 들어가다 보면 자전거의 액면가가 다 비교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한 100만 원짜리 이 정도 타고 다녔는데 어떤 분들은 막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거 엄청 비싼 자전거를 타고 나오더라고요. 그럼 난 저 자전거가 저 얼마 정도 되는 거지? 저거 사려면 비용은? 저거 사면 뭐가 좋은 거야?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비교함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저분들보다 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런 커뮤니티, 취미 커뮤니티에서도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스트레스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 홀로 살면 나 혼자 술 먹던
밥 먹던, 영화 보던, 직접 혼자 노래방에 가더라도 내가 의사결정하면 되고, 내가 동쪽으로 가고 싶으면 동쪽으로 가면 되고, 남쪽으로 가고 싶으면 남쪽으로 가는 데는 어떻게 보면 혼자 즐기는 게 너무 즐거워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이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 언택트, 코로나 시대와 함께 더 고착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야, 최근에 구인구직 업체에서 나홀로족들이 생활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또 다른 서베이 데이터가 있는데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홀로 생활하는 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건 만족도잖아요.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73.3점, 73.3. 거의 7, 80%는 혼자 생활한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만족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혼자 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니 뭐가 그렇게 만족스러워요? 보면 72.5%는 혼자 하는 것이 편리해요. 방해받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51.5%.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감정 소모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43%. 타인의 시간 조절. 누구 하려고 만나서 의사결정하고 알았어 어디에서 만나 우리 같이 얘기해. 이런 시간 줄일 수 있어요. 38%, 31%. 그 다음에 좀 이게 삶의 효율적인 것 같아요. 31%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쭉 보면 사실은 다 맞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혼자 즐기는 이 트렌드가 앞으로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 같이 즐기더라도 개인의 이런 아이덴티티, 개인의 혼자 생활하는 니즈는 최소한 존중해주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겠다. 이건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에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이 혼족 트렌드는 여실히 확인할 수 있죠. MBC에서 하는 나 혼자 산다. 나혼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딸내미는 나혼산?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살아봤니? 나 혼자 산다. 맞아요. 요즘 1인 사무실 이렇게 혼자서 사무실 운영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혼자. TVN에서 했던 혼술남녀. 혼술 먹으면서 남녀가 재미있게 즐겁게 살아가는 얘기하는 혼술남녀. 이런 어떻게 보면 이 공중파를 비롯한 케이블 종편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소재가 이런 혼족, 이렇게 나홀로 테마가 부상한다는 것은 요즘 코로나 시대에 거부할 수 없는 핵심 소비 키워드, 핵심 어떤 라이프스타일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다면 혼자 사는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조금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혼자 살면서 가장 자주 하는 일위 활동이 뭡니까? 1등은 역시 먹는 거죠. 어떻게? 혼자서 먹는 혼밥족. 혼자서 먹는 혼밥족. 혼밥족 그러면 창업자들은 바로 생각해야죠. 그럼 혼밥 식당집을 열어야 되나? 혼자 밥 먹는 사람에게 같이 먹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장 자주 하는 1인 활동의 85.9%는 역시 혼자 생활하는 것 그러면 혼자 밥 먹는 거가 역시 강하게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결국은 먹자고 하는 일인데 결국은 먹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의식주 중에서 먹는 역시 먹는 거 아주 중요하다. 두 번째, 되게 재밌는 게 혼자 하는 활동의 두 번째가 혼쇼예요. 혼쇼. 혼자 쇼핑하는. 혼자 쿠팡에서, 혼자 지마켓에서, 혼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상인. 40만 명이 상인이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상인. 나홀로족들이 혼자서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지마켓, 온갖 요즘 오프라인 매장들도 이마트 같은 매장들도 이마트 몰, 쓱 이런 다양한 온라인 몰과 오프라인을 컨버전스 하지 않는 이런 유통업체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온라인 소비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죠. 특히 비대면 언택트라는 이 키워드는 사실은 모든 국가적인 입장에서 제발 오프라인으로 나오지 마세요. 온라인으로
구매 활동을 열심히 해도 전혀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하물며 다양해요. 야, 하물며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문 앞까지 배송해드려요. 뭐 이런 혼자 쇼핑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자주 하는 활동 두 번째. 세 번째, 혼자 영화 보기? 와, 64.8%. 혼영족 이러잖아요. 우리는 혼영족 그러면 야, 직접 저쪽 뭐 이런 메가박스나 CGV에 가서 혼자 영화 보는 혼영족들이 먼저 떠올랐죠. 근데 요즘은 영화관에 갈 이유가 있나요? 요즘 넷플릭스, 요즘 디즈니 같은 회사에서도 이런 온갖 OTT 서비스를 내세우면서 이런 혼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영화를 결국은 넷플릭스 같은 업체는 자체적으로 영화를 제작하면서 최근에 전 세계적인 빅히트를 했던 컨텐츠 오징어 게임 우리나라가 만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징어 게임을 전부 혼자서 이 모바일로 아니면 직접 집에서 TV 화면으로 넷플릭스를 연결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본다면 혼자 쇼핑한다는 것은 나도 온라인 상인을 한번 해볼까? 혼자 영화 보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까? 네 번째 혼자 하는 활동을 보면 홍공 있죠. 홍공. 62.6%. 요즘 가장 오프라인 매장 중에서도 스터디 카페 정말 크잖아요. 전국에는 한 거의 25,000개, 3만 개 정도의 고시원 그리고 독서실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고시원 독서실이 스터디 카페로 완전 대체되고 있거든요. 스터디 카페에 가면 혼자 공부하는 거죠. 사실은 물론 집에서 혼자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만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스터디 카페에 가서 혼자 아니면 일반 전국에 12만 개의 다양한 커피집에 가서 혼자 공부합니다. 다섯 번째 활동은 혼강. 혼자 강의를 듣습니다. 뭘로? 온라인으로. 그리고 여섯 번째는 혼행. 혼자 여행 갑니다. 요즘 차박, 혼자서 차박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저 차박 쪽을 대상으로 코로나 시대에 가장 떴던 아이템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캠핑 용품점 정말 떴잖아요. 온라인으로? 아니, 오프라인 매장도 잘 됐어요. 왜? 캠핑 의자 이런 건 직접 앉아봐야 되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 나홀로족의 라이프 스타일 이거 잘 보는 거 중요하고요. 반면 혼자 하기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항상 불편함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곳은 창업자 입장에서는 제가 그거 해결해 드릴게요. 편리하게 해 드릴게요. 힘들지 않게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어떻게?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래서 최근에 혼자 하기 어려운 활동으로 가장 지금 첫 번째로 꼽았던 것은 혼술이었어요. 밥까지는 혼자 먹겠는데 술을 혼자서 먹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내공이 필요해.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혼행, 혼자 여행 가는 것도, 혼자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혼명, 혼자 명절 보내는 거,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연휴는 왜 이렇게 길어요? 뭐 이렇게. 혼자 영화 보는 거, 혼자 쇼핑하는 거, 이 정도 얘기했는데, 결국은 혼술과 혼행, 혼밥,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 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드리는 부분이 창업자 입장에서는 아마 새로운 서비스업 아이템으로 얼마든지 기획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혼족을 타깃으로 하는, 혼족을 핵심 고객으로 하는 특화된 아이템 3개를 같이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아까 지금 혼술, 혼밥 제일 어려워했잖아요. 어떤 겁니까? 혼술, 술과 밥 뭐예요? 외식업이죠.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지금 공정위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무려 오늘 데이터로 보니까 거의 8,900개, 8,900개 중에서 6,900개, 거의 77.5% 이상이 외식업 브랜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족들도
어떻게 보면 혼족 대상 특화 아이템도 먼저 저는 이 외식업 아이템부터 먼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혼족을 대상으로 하는 외식업 아이템의 첫 번째 키워드는 혼밥집이었죠. 하지만 혼밥집 그러면 혼밥 전문점 이라기보다는 저는 우리나라의 음식점이 70만 개가 있죠. 커피집만 해도 한 10만 개가 넘는데요. 우리나라의 모든 음식점은 혼족을 겨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그러면 혼밥 전문점이라는 간판을 전면으로 떡하니 달고 돌출도 크게 달으면서 영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100m 전방에서 보더라도 혼밥집 이렇게 딱 써져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 900만 나홀로 세대들이 야 혼밥집이다 그러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시장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1인 식당입니다. 혼밥집을 간판으로 여는 집보다는 그런 표시 없고 일반 식당에서 혼자 먹기에 품격 있는 케렌시아 같은 좌석이 있는 그런 테이블이 있는 식당을 1인 소비자들은 좋아한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왜?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는 것을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은 이런 나홀로족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냥 나의 은밀한 프라이버시, 나의 그냥 사생활일 뿐이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 나홀로족의 라이프 스타일, 생각, 스타일 이런 부분들 매우 민감하게 저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혼밥 그러면 뭐 간판 자체를 타이틀, 브랜드 자체를 혼자 먹는 식당입니다 라고 너무 광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는 시설, 공간, 인테리어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홀로족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SNS 정도에서 알려지는 게 중요한 거지 꼭 대외적으로 동네방네 떠들면서 혼밥집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아유 쟤는 왜 이렇게 혼자 밥 먹고 저러니? 또 이런 시각도 있죠 일부는. 때문에 그거를 무슨 광고하면서 혼자 먹는다고 할 일은 아니야. 그냥 그건 나의 일단 나도 살기 위해서 내가 꼭 먹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또 하루에 한 끼는 밖에서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먹고 있을 뿐이야. 근데 그거를 동네방네 아이고 난 1인 식당 다닙니다 라는 것을 떠들고 싶은 1인족, 혼족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이거 저는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창업자 입장에서 혼밥 식당의 사업성 과연 어떨까요? 혼밥 식당의 사업성? 혼밥 식당의 사업성. 유타카 이 그림 보이나요? 유타카. 우리 그 고독한 미식가 드라마 본 적 있지 않습니까? 혼밥 식당은 사실은 혼자 와서 먹을 수 있는 1인당 평균 매출액 뭡니까? 객단가가 높지 않는 한계가 있는 거죠. 때문에 최소한 창업자 입장에서는 혼자 먹더라도 객단가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메뉴 전략, 가격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일본의 유명한 덮밥집들, 우리나라보다 혼족 수요가 많았던 뭐 일본의 뭐 이런 마츠야라든지 스키야, 요시노야 같은 덮밥집에 보면 밥도 팔지만 반드시 혼밥을 먹으면서 남아비로 이 생맥주 한 잔 같이 곁들이는 이런 세트 메뉴 구성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혼밥과 혼술은 어떻게 보면 서로 만나야 된다. 먼 곳에 있지 않다. 만나야 된다. 그래야만 1인당 평균 매출액 객단가 높이는 효과. 그러기 위해서는 정식 메뉴, 세트 메뉴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다. 고독한 미식가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친구인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이렇게 사용하면서 혼밥을 만끽할 수 있는 분위기 연출 그리고 그들의 온오프라인 입소문으로 인해서 나홀로족들을 겨냥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세팅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 혼밥 전문점의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저는 하나같이 식사류 아이템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객단가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인 고객들에게 혼자서 야, 이 음식은 15분 기다려야 돼요. 이러면 너무 길어요. 이럴 수 있죠. 결국은 조리 시간을 빠르게 해서 5분 이상 기다리지 않으면서 바로바로 나갈 수 있으면서 객단가는 10,000원에서 15,000원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뭐 나홀로족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 근처 이런 데 보면 정식 메뉴는 뭐 25,000원, 30,000원짜리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혼자 먹으니까 나를 위해서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뭐 장어 정식 35,000원 막 이런 거 점심때 나가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이 공정위에 등록된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아까 8,900개가 넘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브랜드 중에서 최근에 좀 독특한 게 이 혼밥이라는 키워드를 브랜드에 아예 끼워 넣는 브랜드가 너무 많이 요즘 생기고 있어요. 최근에 등록된 브랜드들이 정말 많은데요. 최근에 2020년, 2021년에 주로 등록된 뭐 수유리 혼밥왕, 혼밥 대왕, 혼밥 식당, 뭐 혼밥 도시락, 혼밥에 빠지다, 혼밥 대령, 혼밥 귀족, 혼밥을 내세우고 있다? 이게 꼭 나은 건지, 아니면 1인을 내세우고 있어요. 1인 한식당, 이게 간판이에요. 1인 삼겹 오빠삼, 뭐 1인 감자탕, 뭐 1인용 뭐 미찌부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이 아무튼 요즘 거부할 수 없게 많이 나오고 있다. 두 번째, 혼술집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술집은 혼밥보다 어렵다고 1인 소비자들이 얘기했었잖아요. 때문에 혼자 술을 먹을 수 있는 이런 문화를 편안하게, 제가 여기 올려놓은 사진은 저쪽 일본 신주쿠 뒷골목에 있는 아주 그 허름한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제가 직접 그때 사진을 한번 찍은 건데요. 그냥 친구가 되어주는, 정말 나홀로 혼족들의 아지트 같은 공간의 작은 주점, 뭐 이런 개념의 분위기 연출, 그러기 위해서는 혼족들과 얼마나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가. 결국은 코로나 시대에는 결국 이렇게 매장에서 혼술을 하는 것보다는 홈술, 집에서 혼자 먹는 이런 소비자들이 급격하게 늘었죠, 사실은. 결국은 대형마트 이 매출액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이 창업 시장 관점에서 본다면, 집에서 홈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2차로 하시고요. 일단 우리 매장에 오셔서 편안하게 집에서 먹는 것처럼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뭐 저는 이런 게 매우, 저는 창업자 입장에서 좀 고민해야 될 테마가 아닌가. 특히 이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것도 코로나 시대에 어떤 주류 아이템, 주류 음식점들이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 제도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 집, 홈술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영업시간과 무관하게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아마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영업시간 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이 혼술집의 구체적인 아이템들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뭐 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 전통주, 뭐 여러 가지 술 종류가 있는데요. 전 최근에 좀 눈에 띄었던 게 칵테일바. 뭐 요즘 와인 소믈리에뿐만 아니라 뭐 일본의 하이볼, 아니면 직접 이런 와인이나 칵테일, 위스키, 그 다음에 다양한 알코올과 논알코올을 테마로 한 칵테일바 플러스 바틀샵까지 같이 운영하는 이런 매장들은 저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 혼족을 겨냥한 아이템도 최소한 칵테일 스킬 정도는 공부합시다. 어디에서? 물론 학원에서 배울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대로 역량 있는 칵테일바 사장님에게 1대1로 좀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혼술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한 끼 대용식까지 같이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상권에 따라서는 고려할 수 있다. 우측에 보면 스탠딩 주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일상화되어 있지 않은 테마이기도 합니다만, 스탠딩 주점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 앞,
뭐 일본 같은 데는 뭐 정말 스탠딩 주점 많죠. 간단하게 서서 대신 서서 수고롭게 먹는 대신 쌉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떤 실속 소비라는 관점에서도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스탠딩 주점 같은 경우도 상권 입지 특성에 따라서는 한번 시도될 수 있는 이런 혼술집 테마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 판매업 한번 볼까요? 야, 우리나라 판매업 그러면 저는 예전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판매업의 대명사는 의류업이었잖아요. 의류, 패션, 보세 의류, 브랜드 의류, 뭐 겉옷, 속옷. 하지만 그 의류는 요즘 창업시장에서는 전부 온라인 시장이 다 가져가 버렸죠. 홈쇼핑 시장이 다 가져가 버렸죠. TV 홈쇼핑 시장이. 때문에 요즘 판매업의 대명사는 의류업보다는 컨비니언스 스토어, 편의점. 우리나라 5만 개 시대입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대의 편의점은 더 확장세가 컸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최근에 24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일본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확장력을 갖는, 특히 나홀로족 슬세권 소비자가 동네 상권에서 편의점에 가서 아까 홈술 먹을 수 있는 거리도 편의점에서 구매를 하고, 뭐 혼자서 먹을 수 있는 각종 뭐 간식이라든지 뭐 온갖 뭐 이런 밥과 뭐 라면까지도 다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혼족들이 늘고 있다. 때문에 편의점 사업, 하지만 저는 편의점 사업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내 가게가 24시간 불 켜져 있다. 창업자 입장에서 행복지수는 사실 높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편의점 사업자의 행복지수까지 고려하시면서 이 편의점 사업을 노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은 사실은 브랜드, 대기업의 유통사업을 편의점 사업자와 동업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우리가 점포까지 계약을 할게요. 창업자는 5천만 원만 내세요. 6천만 원만 내세요. 대신 영업이익에 6대 4로 나눕시다.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궁극적으로 상권에서 과연 내가 이 정도 5천, 6천, 7천 정도 투자했을 때 한 달 최대치, 최소치에 나에게 들어오는 순이익이 어느 정도인가는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해야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죠. 요즘 최근에 그 판매업 아이템 중에는 밀키트 빼놓을 수 없죠. 밀키트 종류 제가 3가지라고 제 창업통TV에서 한번 제가 정리를 했어요. 먼저 1인 형태의 밀키트가 있고요. 무인 형태의 밀키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인, 여러 명이 운영하는 인건비 들어가는 밀키트도 있었죠. 궁극적으로 내가 볼 때는 무인인 경우는 혼자서 할 필요도 없고 무인이기 때문에 코스트는 낮겠습니까? 높겠습니까? 원가는 70%까지. 그럼 순이익률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최근에 뭐 전국에 300개 이상 오픈한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한 나홀로 밀키트 매장 요즘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다. 결국은 1인 창업 아이템으로 밀키트 매장. 하지만 지금 밀키트를 할지는 좀 잘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 밀키트의 아마 불멸의 스테디셀러 아이템은 밀푀유 나무였죠. 한 번씩 다 드셔보셨죠? 최근에 이 판매업 아이템들의 다양한 보면 역시 판매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O2O로 만나야 된다. 컨버전스 해야 된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포탈의 스마트 스토어 정도 운영을 하는, 아니면 건강용품이나 취미용품, 각종 편의용품 뭐 이런 아이템들도 얼마든지 혼족을 겨냥한 판매업 아이템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서비스업 한번 볼까요? 서비스업.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 창업 시장은 정말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서비스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창업자로서 이 소비자를 공략할 서비스 테마, 그 테마를 설명해주는 창업자의 컨텐츠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소비자들은 늘 외롭고 답답하고 귀찮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지겨워요. 이거 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좀 즐겁고 재밌을 수 없을까요? 이런 테마에서 저는 서비스업이 태동한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저는 외로움 타파 비즈니스 뜬다. 제가 10년 전부터 제가 부르짖었던 서비스업 테마 중에 하나인데 코로나 시대와 함께 다시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같이 밥 먹어 드릴게요. 친구 대행 서비스.
영화 봐드릴게요. 친구 대행 서비스. 요즘 뭐 특히 외로움 탑하고는 1인 미용실, 1인 피부관리샵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외로움 탑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뭐 타로 카페, 라이프 코칭 카페, 뭐 필라테스 샵 전부 나홀로 창업과 1인 소비자가 만나는, 일본에는 하카토모 같은 사업도 있는데요. 하카토모 뒤에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친구 대여 서비스 보면 야 뭐 결혼식 하객 대행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야 상견례 할 때 일본은 모친 대행 보이시나요? 이런 대행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대표적인 테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카토모, 하카가 뭐예요? 무덤이잖아요. 토모는 친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앞으로 내 자식이 나의 장례를 못 치러줄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80이 넘고 이러면 가까운 장례회사에 가서 나의 유산은 어떻게 정리해 주고요. 저는 여기에 묻힐게요. 저희 죽을 때까지 어떻게 정리해 주세요. 근데 같이 오신 분도 있네요. 두 분 친구하세요. 이게 결국은 무덤 친구 사업. 이런 사업도 우리나라에 앞으로 얼마든지 저는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족 관련 아이템이죠. 어떠셨습니까? 사실은 이 최근에 이 혼족이라는 테마가 뜨면서 그렇다면 다양하게 혼족 관련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한번 직접 봤는데 이 효율적인 혼족 관리를 위한 그럼 혼족을 공략할 수 있는 창업자 경쟁력은 과연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혼족들과 친구 되는, 겉으로 친구가 아니고 혼족의 가슴으로 들어가는 이런 어떤 혼족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창업자. 이게 저는 창업자 경쟁력에서 정말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족, 나홀로족들과 역지사지할 수 있는 이런 창업자 경쟁력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혼족 아이템 선정 시 사업성 판단. 사업 타당성 판단은 저는 아이템 결정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저는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첫째, 저는 이게 돈이 되겠어 안 되겠어? 첫 번째는 요즘 이 혼족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때? 이거를 먼저 분석하는 게 중요하죠. 라이프 스타일은 시시각각 변하기도 하죠. 이거를. 그래서 그들이 먹고 있고 노는 거, 그들의 생각 철학, 그들은 소비 생활을 어떻게 한 달에 몇 번, 얼마 정도 쓰는가, 뭐 이런 거 아주 중요하겠죠.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 너무 중요하죠. 과연 혼족 아이템으로 창업한 사람들은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체크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업자 자신의 어떤 사업 적성, 적응력, 혼족과 친화력, 마케팅, 역량 체크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업성을 판단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혼족을 위한 특화 아이템 그 첫 번째 시간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결국은 성과 창출을 위한 마케팅, 브랜딩, 시설 뭐 이런 부분보다 깊숙한 이런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